셔터 내려! 자, 전반전까지만 해도 온갖 욕들이 쏟아졌습니다. 경기력 진짜 못 보겠다. 조졌다. 아모림 뭐하냐. 준비 어떻게 한 거냐. 야, 그 모든 증오, 혐오 보여주시잖아. 아모림이 이 경기를 4대1로 잡으면서 유로파리그 결승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만나는 그 운명의 상대는 토트넘입니다.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세상에. 일단 오늘 경기 전반전까지는 빌바오한테 그냥 압도당한 경기였습니다. 뭐 1대0 선제골 내준 것도 그랬고. 그리고 뭐 점수를 떠나서 제대로 된 공격 상황 전개 자체가 거의 안 나왔어요. 이날 아모림이 어떤 식으로 전반전 경기를 꾸렸냐면은 일단은 맨유가 3대0 스코어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온 건 맞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원래라면은 아모림 시스템에서 양쪽 윙백이 둘 다 올라가잖아요. 왼쪽 올라가고 오른쪽 올라가고 왼쪽 채널 오른쪽 채널 둘 다 쓴다. 이런 식으로 양쪽 측면을 강조하는데 오늘 경기는 얘기가 달랐어요. 후방에 백스리, 요로, 맥과이어, 린들로프 기존의 백스리가 남아있고요. 위에 있는 마즈라위가 평소라면 올라갔을 텐데 오히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수비적인 백포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른쪽 윙백이 안 올라가니까 이 오른쪽 채널을 이용 안 하는 대신에 왼쪽 채널, 도루구가 있는 이 왼쪽에서만 공격을 전개했죠. 그러면서 후방에는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뒤에 놔두고 공격은 제한적으로 진행하겠다. 이 도루구가 있는 쪽에서. 그래서 전반전까지의 맨유의 공격 전개 장면을 보시면 오른쪽에서 뭔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전부 다 이 왼쪽 방향에서 뭔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루구한테 찬스가 많이 찾아왔죠. 뭐 측면 터치라인 넓게 벌린 도루구한테 침투 패스가 들어온다거나 안으로 좁힌 도루구가 플레이메이킹을 이끈다거나 10번 역할로 이런 그림들이 나왔던 게 아모림이 전체적으로 오른쪽 채널을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왼쪽 채널만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이 나왔다. 의도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죠. 왜냐면 3대0으로 이기고 있고 후방의 선수들을 좀 많이 놔두고 싶고 조심스러운 운영을 하고 싶었다. 아모림이. 하지만 여전히 나오는 그 문제점 후방 빌드업. 이 후방에서 빌드업이 안 된다. 이거에 더해서 제가 오늘 경기에서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로, 맥과이어, 린들로프, 마즈라위 이런 식으로 마즈라위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평소보다 후방에 선수가 더 있었어요. 빌드업 때. 근데 신기한 거는 평소보다 빌드업이 더 안 됩니다. 이거는 경기 결과를 떠나서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보통은 후방에 선수가 하나 추가되면 빌드업이 더 잘 풀려야 정상이죠. 왜냐면 패스 옵션이 그만큼 더 늘어나니까. 근데 오늘 맨유는 후방의 선수가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빌바오의 전방 압박에 많이 시달렸다. 위로 올라오는데 너무 애를 먹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도루구의 플레이가 아쉽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오늘 유일하게 공격 루트였던 왼쪽 채널에서의 윙백 여기에 플러스로 안으로 좁히면서 10번 역할까지 수행했었죠. 그러면서 전반전에는 가운데로 좁힌 도루구가 안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가르나초한테 기가 막힌 킬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물론 그게 가르나초가 좀 크게 놓치긴 했지만요. 이런 플레이들이 나왔지만은 이 터치라인 인근에서 볼을 잡았을 때 예전에 아모림도 했던 말인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전술 복잡하지 않다. 아마 상대 감독이라면 누구든지 내 전술을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모림 본인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전술 자체가 되게 직관적이죠. 측면을 넓게 쓰겠다. 이쪽에서 위력적인 플레이로 전진하겠다. 그로 인해 상대 수비 벌려놓고 가운데서 기회를 보겠다.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맨유를 상대하는 팀들이 아모림의 전술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옵니다. 그 대응책으로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측면의 전진을 틀어막겠다잖아요. 왼쪽에 도루구, 뭐 오른쪽에 달로나 마즈라위 이런 선수들. 그래서 맨유 경기를 지금까지 자세히 보면은 이 양쪽 윙백들이 볼을 잡았을 때 상대의 무지막지한 수비 라인과 맞닥뜨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가 그 전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많이 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아모림의 시스템으로 축구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상대가 준비를 하고 대응책을 준비를 했어도 이거를 바로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대담한 선수들이 필요한 거죠, 측면에. 근데 지금 도루구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아모림 축구에서 요구하는 측면의 대담한 플레이? 이런 것과는 지금까지는 좀 거리가 멀다. 상대가 막아섰을 때 전진하는 그런 포지션도 그렇고 위로 올라갔을 때 올라오는 크로스의 퀄리티, 질 그런 것들도 너무 아쉽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거는 이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전 장면인데 도루구가 측면에서 볼을 잡고 안으로 좁히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에 있던 가르나초가 바깥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보여줘요. 가르나초는 바깥으로 빠지려고 하고 도루구는 살짝 안으로 좁히고 있는 이 상황. 여기서 이제 도루구한테 마련된 선택지는 두 개죠. 하나는 본인이 볼을 끌고 중앙으로 좁히거나 아니면 측면으로 빠지면서 라인 부수려고 하던 가르나초한테 볼을 찔러주거나. 근데 여기서 도루구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가르나초가 뛰어가는 방향으로 같이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둘이 동선이 겹쳐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장면인 것 같아요. 가르나초한테 찔러줬어도 됐고 본인이 볼 끌고 안으로 들어갔어도 됐어. 이 두 개 다 괜찮은 선택지야. 근데 가르나초랑 겹쳐서 합체를 해버리면 이거는 안 그래도 전반전에 맨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즈라위를 아래에 뒀기 때문에 왼쪽 채널에서밖에 공격 전개를 안 했는데 이 위에 있는 두 명이 둘 다 서로의 위치랑 포지셔닝을 숙지를 못하고 겹치고 부딪히고 이러면은 이 둘의 뭔가 호흡? 링크 플레이? 이건 맨유가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쉬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좋은 얘기 하죠? 내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초반에 많이 하니까 혹시나 듣는 사람들이 맨유 졌냐 이런 얘기 나올까봐 걱정되는데 4대1로 이겼죠? 이 4대1로 이긴 게 정말 놀랍게도 뭔가 경기력이 서서히 팀이 올라온 게 아니라 교체 한번 아모림이 어느 타이밍에 교체를 딱 했는데 거기서부터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후반 62분에 아모림이 교체 카드 3장을 동시에 쓰거든요. 누가 바뀌었냐? 우가르테, 마즈라위, 가르나초가 나가고 위에 있던 브루노가 한 칸 내려오고요. 도루구가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에 루크쇼, 아마드 디알로, 그리고 등번호 7번 메이슨 마운트가 들어왔죠. 팀의 경기력이 점점 올라왔다? 서서히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이 교체 카드 3장 쓴 거 이 타이밍부터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후방 빌드업에서의 그런 불안함? 그런 것들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아래로 더 깊이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됐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빌바오가 이제 전반전부터 쭉 압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압박이 서서히 내려오는 타이밍과도 맞아떨어졌고, 그리고 도루구를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마즈라위가 했던 것보다 더 공격적으로 오른쪽 채널을 이제 다시 쓰기 시작했죠. 왼쪽엔 루크쇼랑 마운트, 오른쪽엔 도루구랑 아마드 디알로, 이 둘의 링크를 각각 만들어줬습니다. 아모림이. 그러면서 양쪽에서 전진하는 윙백, 그 아래를 받쳐주는 두 미드필더, 여기에 추가로 이 백스리도 라인을 올리면서 전진을 하는데 이 선수 레니 요로가 높이 공격 가담을 많이 했어요. 어느 쪽? 이 10번 자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죠. 이 자리로 깊게 들어오면서 가운데 있는 선수들과 원투를 나눈 다음에 본인이 박스 안까지 들어가든지 아니면 상대를 끌어가주는 역할을 맡든지, 이런 식으로 후반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변수 창출 역할을 후방에서 공격 가담하는 레니오로가 해줬습니다. 물론 이런 한쪽 스토퍼의 공격 가담? 이것도 당연히 이제 공격 상황에서 유효할 수 있지만 이 2선, 왼쪽에 메이슨 마운트, 오른쪽에 아마드 디알로, 이 두 명이 들어오고 나서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기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아마드 디알로가 들어오자마자 공격 상황 때 맨유가 템포 자체가 바뀝니다. 측면 터치라인에서 쭉 올라가면서 상대를 무너뜨리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아마드 디알로. 아까 얘기했던 맨유의 그런 아쉬운 전반전의 공격 플레이, 측면 터치라인에 붙은 선수가 대담하게 뭔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 그것 때문에 맨유가 전반전에 되게 고전을 했는데 아마드가 경기장에 들어온 순간 그 대담함이 채워졌다는 거죠. 볼을 잡았을 때 본인이 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 아예 게임의 판이 달라졌다. 그리고 또 한 명, 메이슨 마운트도 오늘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공격 상황에서 템포를 죽이지 않는 플레이. 볼을 받았을 때 원터치로 넘기거나 본인이 빠른 결정을 하면서 박스 안에서 뭔가를 보여주거나,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담함을 갖춘 아마드 디알로, 템포를 유지할 줄 아는 메이슨 마운트, 이 두 명이 들어오니까 맨유가 70분부터 경기가 끝나는 90분까지 20분 동안 4골을 넣었습니다. 이날 경기 맨유의 첫 골 장면인데 후방에서부터 높이 올라온 레니오로가 이 10번 공간에서 볼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로가 한 선택이 재밌어요. 일반적인 스토퍼라면 이렇게 높은 공간에서 볼을 잡았을 경우에 앞으로 그냥 찔러주거나 측면으로 볼을 빼주잖아요. 근데 요로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죠. 현란하게 안으로 오히려 더 좁히면서 드리블을 치고 앞에 있는 상대 수비를 1대1로 제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박스 안 15번 공간으로 본인이 볼을 몰고 들어가요. 이후 앞에 있는 마운트한테 볼을 넘겨준 뒤 본인은 더 안으로 치고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의 시선과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이 요로한테 쏠립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 볼을 받은 메이슨 마운트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죠. 이걸 본 마운트가 몸을 돌리면서 터닝 슈팅을 시도, 그대로 득점으로 만듭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왼쪽 스토퍼의 공격 가담. 예전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올라오더라도 순간적인 전진, 드리블 이런 게 아니라 패스랑 크로스, 이런 식으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데 집중했다면 같은 왼쪽 스토퍼라도 요로는 완전 다르죠. 본인이 직접 볼을 드리블하면서 박스로 들어가고 동료한테 볼을 넘겨준 다음에 본인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상대를 끌어당긴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동료에게 자유를 준다. 이 득점 장면은 물론 마운트가 하긴 했지만 이 선수 레니 요로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다. 요로가 단순하게 이 장면에서만 빛을 발했냐? 절대 아니었죠.
아까 전반전에는 도루구가 안으로 좁히면서 10번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면은 후반전 이 교체 이후에는 왼쪽 스토퍼인 레니오로가 안으로 좁히면서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몇 차례 수행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줬던 메이슨 마운트의 득점 장면도 뭐 10번의 플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맨유의 다른 득점 장면인데, 이때 또 교체를 감행을 하면서 쇼가 왼쪽 스토퍼, 그리고 또 왼쪽에 있던 요로가 오른쪽으로 옮겨와 있어요. 근데 이 오른쪽 스토퍼 자리에 와서도 요로가 적극적으로 올라가면서 10번 미드필더 플레이를 했다는 거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죠. 맨유가 후방에서 볼을 얻어서 높이 전진을 하는데 이 역습 상황 때 누구한테 막 전방에 있는 다른 동료한테 볼을 넘기고 이런 게 아니라 요로가 직접 볼을 몰고 20번 공간 깊숙한 곳까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호일루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요. 마운트랑 아마드 디알로는 이 가운데 있는 요로를 중심으로 날개를 쭉 펼쳐요. 가운데서 상대를 끌어간 요로는 이후 지원을 올라온 도루구한테 패스. 여기서 도루구도 괜찮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자기 뒤로 넘어가는 아마드 디알로한테 볼을 밀어주고요. 속도를 올린 채로 안으로 들어온 아마드 디알로가 상대의 방해를 모두 뿌리친 다음에 가운데 있던 호일룬을 향해서 절묘한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리고 호일룬한테 이 볼이 맞으면서 맨유의 득점이 터졌죠. 이 그림이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이 모두 이 장면에 담겨 있었다. 하나, 후방에 있는 백스리 인원의 공격 가담. 둘, 옆으로 벌리면서 위력적인 플레이를 하는 이선 자원. 이 플레이가 모두 겹치면서 호일룬의 득점으로까지 이어졌다.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공격 가담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이 레니오로의 플레이 스타일이 아모린 시스템에서 앞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또 본인이 볼 몰고 가는 기술도 괜찮고 안에서 뭔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센스도 있고 피지컬 능력도 괜찮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할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로에 더해서 빠르게 대담하게 전진할 수 있는 아마드 디알로 같은 선수, 그리고 아까 첫 번째 골 장면처럼 요로한테 볼을 받았을 때 재치있게 득점을 하는 마운트 같은 선수. 야, 진짜 오늘 마운트는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맨유의 등번호 7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거를 약간 까먹고 있었어. 오늘의 모습은 맨유의 등번호 7번이라는 그 무게를 짊어지기에 좋은 플레이였다. 그 터닝슛? 그것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마운트가 오늘 되게 몸이 가벼워 보였거든요. 위에 올라갔을 때 뭐 동료한테 패스를 받을 때도 원터치로 돌려놓는 센스, 아니면 뭐 심지어 흘려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본인이 볼을 끌고 돌아서기도 하고, 이런 플레이, 이런 것들이 맨유의 공격 상황 때 템포를 한 박자 더 빠르게 지지부진하지 않게 되게 잘 유지를 해줬다. 그리고 와, 이런 장면이 마운트한테서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이제 후반전에 들어서 빌바오도 뭐 마음도 급하고 체력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롱볼 전개가 조금씩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 볼을 맨유가 후방에서 탈취한 다음에 후방에서 볼을 잡은 아마스가 최전방으로 길게 패스를 한번 뿌려줍니다. 근데 이 볼이 그대로 상대 키퍼에게 넘어가요. 그런데 이 키퍼의 볼 처리가 되게 애매하게 하필 측면 넓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이슨 마운트한테 떨어집니다. 상대 키퍼가 나온 걸 본 마운트가 그대로 초장거리 슈팅, 그것도 왼발로 슈팅을 때리면서 맨유의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죠. 와, 이 장면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옛날에 베컴의 그 슛을 떠올리게 하는, 내가 이런 표현은 잘 안 하는데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슈팅이었다. 또 왜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마운트가 어떤 선수였어요. 이적 이후에 맨유라는 구단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7번이라는 번호를 받았지만 그에 맞는 활약은 못 보여줬잖아요, 사실. 근데 오늘 이런 식으로 필드 위의 상황을 바꾸는 플레이, 좋은 상황에서의 득점, 심지어 마지막 보는 팬들의 마음을 웅장하게 만드는 왼발 초장거리 득점, 이렇게까지 보여준다? 이거는 맨유 팬들이 정말 바람하지 않았던 일이 아닌가. 이 7번이라는 번호를 달고 있는 선수라면은 이렇게 보여줘야죠. 이런 플레이를. 보는 사람이 이렇게 미치게 열광하게 되는 이 플레이를. 개인적으로는 마운트의 오늘 이 경기는 맨유로 이적하고 나서 최고의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뭐 두 골을 넣었다? 이 스코어를 떠나서 보여준 플레이 스타일, 그게 되게 좋았다. 경기의 양상을 아마드 디알로와 함께 바꿔놨다. 마운트랑 아마드 얘기하느라 크게 얘기를 못했는데 미루 형도 오늘 훌륭했어요. 아니, 최근에 미루 형 폼이 좋아. 야, 이게 유관력인가? 오늘 뭐 득점도 넣었고 최근에 전체적으로 플레이 자체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중요한 경기들에서 한 골씩 해주는 거, 이게 통계에서는 안 잡힐지 몰라도 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전반전에 진짜 1대0 상황까지 나왔을 때 와, 이 경기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심지어 경기력도 안 좋고 큰일 났다 싶었는데 후반전 교체 이후에 확 경기력이 달라진 거,
이거는 물론 이제 빌바오가 압박 강도를 유지했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진 거 그것도 물론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모림이 교체로 넣은 선수들 이게 굉장히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거를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어떤 느낌이 또 들었냐면 아모림 시스템에 맞는 선수들 즉 함께 할 수 있는 선수들이랑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선수들의 그런 면면이 파악이 많이 되는 것 같다. 아, 누가 들어왔을 때 확실히 경기력이 좋아져. 아, 누가 들어왔을 때는 확실히 경기력이 나빠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으로도 보이게 된다는 거. 이거는 이번 시즌 성과를 떠나서 다음 시즌을 준비할 때 굉장히 또 참고할 만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맨유는 결승으로 올라가게 됐고요. 상대는 토트넘입니다. 정말 웅장한 대결이 아닐 수가 없고 이번 시즌 정말 리그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두 팀의 대결인데 맨유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정말 좋은 경기, 기억에 남을 경기, 양팀 감독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후회하지 않을 경기를 팬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맨유도 오늘 보여줬던 것처럼 특히 후반전 교체 이후에 보여줬던 그 정도의 경기력을 기준, 스탠다드로 잡아서 준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